웬만한 차트를 이야기 안 하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요 지점에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조금씩 지금 나와주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지금 한번 나왔다가 또 지금 사라지고 다시 나와주고 있는 추세인데 요 지점에서 여기 맞고 여기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요렇게 지금 올라갈 공산이 커요. 가능성이 지금 오늘 한 오후까지 시간 안에만 이것들을 지지만 해준다면은 첫 번째 1차 저항선을 뚫고 2차로 넘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상승장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큰 기준은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그 알트들의 수단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퀄 좀 올랐죠. 그리고 퀀텀 좀 올라온 편인데 다시 또 좀 받았죠. 네오는 그 자리고 거의 이더리움은 꾸준하게 그 자리입니다. 꾸준하게 밀리지도 않고 리폰 좀 밀린 자리고 에이다 좀 많이 밀렸다가 다시 또 자리 잡고 있는 모양이고요. 사실 이제 그 제가 보는 관점이 되게 좀 뭐랄까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호흡이 워낙 길고 좀 크게 보다 보니까 저한테는 뭐 그냥 그 자리로 보여요. 그냥 좀 밀렸네. 뭐 좀 올라갔네. 그러니까 뭐 1%, 2% 뛰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완전 깝깝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 저는 뭐, 밀렸으면 밀렸나 보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제가 찾는 거는, 이런 전반적인 어떤 수치, 숫자,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얘가 끝까지 갈 놈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효방 회원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쉽게 간단히 기술적인 이야기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더 우리가 지금 뭐 진입하신 분들이 어디서 진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뭐 좋은 자리는 뭐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면 가장 좋았겠죠. 그리고, 잠시만요. 요 자리에서 지금 요 자리 내려오면은 이제 요게 1210만 원대 걸리면은 일단 2차 절반 매도하시고 더 떨어지면은 여기서 추매를 한다거나 또는 뭐 요 자리까지 오기를 기다린다거나 그렇게 보시다가 그리고 아이고 다시 요 자리에서 또 이제 절반 또 파시고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치면은 이제 요 중간쯤에서 한번 돌파 매매를 시도해봐도 좋을 자리인 거죠. 요거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초단 단타는 이렇게 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중기적으로 또는 중단기적으로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기까지 차트적인 부분에서 기술적인 안녕하세요.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60명이 들어오셨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지?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요 차트적인 부분은 오늘은 좀 질문과 답변을 좀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질문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질문 한두 가지 받고 넘어갈게요. 어디 자기가 눌림목인 건지 궁금해요. 네, 눌림목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심리적인 것과 굉장히 많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저희 유료방에서 한번 기억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동네 가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팔다가 여기서 안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무슨 말씀인지 가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떨어진, 요 동네 사람들은 파는 거죠. 근데 요 동네까지 오면은 팔지 않을 이유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잠시만요. 그 전에 사놓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요 동네에서. 그죠? 뭐야, 샀는데 또 올라가네? 샀는데 또 올라가네? 올라갔다 또 내려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호흡을 길게 좀 차트를 길게 끌어놓으시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워낙 시총이 큰 애니까
요 지점에, 요 동네, 요 구간에서 산 사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치면 팔 이유가 없겠죠, 이 동네에서. 절대 팔지 않습니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선과 이 선 지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뭐야, 이거. 잠깐 여기서 이제 매수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오늘 뭐 단타 트레이딩이라고 보면 되고, 전반적으로 긴 호흡의 어떤 그런 장을 봤을 때에는, 잠시만요. 4시간짜리거든요? 지금 뭐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그죠? 보세요. 충분하게 지금 요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가, 다시 또 횡보하다가, 또 올라갔죠. 요 지점. 딱 요 지점과 일치하죠, 지금요? 요 두 가지 지점이 지금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맨 윗선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지금 약간 맞고 내려왔다가, 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나그네는 일단 중요한 거는요, 어제 그 지점을 보려면은 그 전전전 지점을 보면 돼요.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매수를 했는가를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차트는 과거의 패턴을 보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는 거죠. 지금 이 자리를. 그리고 지난날과 오늘을 분석을 해서 내일을 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3월 19일 G20 회의까지 상승 또는 하락 전망가,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가장 많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G20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이번 이 G20은요, 경제적인 부분만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재무장관회의거든요. 말 그대로 각 국가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란 말이죠. 무슨 얘기 하겠어요? 돈 얘기 하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장관이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득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잠깐 정치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칼럼에서 얘기했나? 어디서 얘기했나? 정치는 여러분, 정치자, 정치인, 정치인이 정확한 편이죠. 정치인은요, 정치는 실질적인 첫 번째 역할은요, 고수하는 거예요. 고수. 자기 위치 고수. 자기 자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건 간에, 특별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은요, 무슨 장관, 무슨 보좌관, 무슨 차관, 여러 가지 많은 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행정관, 비서관, 관으로 끝납니다. 거의 상급 레벨 공무원들이죠. 이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요, 기득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기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G20에서 모인 사람들은요, 각 나라의 지금 기득권층이에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장 큰 목적. 국가 대표로 왔으니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각자의 1순위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각자의 1순위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관계라 부르죠, 우리는요.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말이 많고 생각이 다른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G20에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는 뻔합니다.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자, 첫 번째 제가 예측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 장관 회의 비서관이나 어떤 그런 행정 쪽에 있는 사람이랑 이런 쪽으로 말을 끌고 갈 것 같아요. 첫 번째, 제도권 지름은 불가피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 세금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영세금 받고 싶겠지, 자기들은. 니들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데, 웃기지도 않아. 몇억씩 벌었다며? 야, 최소한 1% 내야지. 안 그냐? 우리가 니들 인정해줄게. 하지만 돈은 내. 이 얘기입니다. 반드시 나와요.
세금 문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선물로 뭐 정확하게 하든, 뭐 만기로 잡든, 뭐 거래소를 때리든, 어떤 식으로든 나옵니다. 두 번째, 블록체인에 관해서 미온적인 얘기는 할 거예요. 블록체인 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지한다. 요 내용은 아마 포함될 거예요. 포함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게 중요해요. 세 번째. 하지만 투기, 불법, 검은 자금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는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변수는 이거예요. 이게 변수예요. 네 번째 변수인데, 국제 관계에서의 어떤 관계에서의 금융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각 국가별로 있던 차이가 다를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익이 되는 국가가 있을 것이고 이익이 안 되는 국가가 있을 거예요. 어떤 국가가 이익이 될까요? 당연히 강대국, 소위 달러나 유로화는 이거를 하려고 할 거예요. 달러화에 있는 국가들, 유로화에 있는 국가들은 반드시 요거를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라는 이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집어넣으려고 할 거예요. 계속 흐르게 할 겁니다. 달러를. 그렇지 않을까요? 달러를 지금 어디서 지금 만들어내죠? 네, 미국이죠. 미국의 목표는 이거예요. 달러를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계속 유입시키는 거예요. 돌게 하는 거죠. 달러를 계속 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달러가 돌면서 지금 달러와 가장 많이 지금 연관되어 있는 게 지금 비트코인이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세롬님. 네. 비트코인이 지금 워낙에 사이즈가 크다 보니 지금 달러와의 기준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인 거고, 거기에 맞춰서 중국과 러시아 이해관계가 약간씩 다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강대국은 당연히 이걸 하려고 그래요. 자, 문제는 제3세계 약소국입니다. 네, 나그네는 그 질문 이따가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남미의 V 국가와 중동의 I 국가가 있습니다. 이건 뭐 뉴스에 나왔던 거거든요. 제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들먹이지 않는 이유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냥 제가 이니셜로 그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런 국가들은요, 사실은 고인플레이션 국가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뭐 식사 한 끼 이름은 먹는데 우리 돈, 그러니까 지폐로 따지면은 뭐 100만 루피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아이고 100만 루피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래요. 무슨 얘기냐? 지금 화폐 단위가 내 화면 확대요. 화면 확대를 잠시만요. 지금 됐나요? 운영자는 지금 화면 확대 됐나요? 화면 확대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 화면 확대가 되어 있나요? 되어 있으면 1번 아니면 0번. 잘 되어 있나요? 네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운영자는 만약에 또 문제 있으면은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제가 얘기했죠? 3번은 뭐죠? 라그느님. 네네. 국가 이름 말하지 말아서 주세요. 네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뉴스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네네. 여튼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러한 제3세계 국가들은 고인플레이션 국가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돈의 가치가 너무 낮아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 입장에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새로운 어떤 이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하나 필요합니다. 돌파구가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돈의 자금이 어떤 아이템이 있는데 돈의 자금이 일로 모일 수 있는 유입이 돼서 얘네가 하나의 중앙적인 역할을 하고 다시 그대로 얘가 이 아이템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원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게 주식의 형태이기도 했고, 뭐 금의 형태이기도 했죠. 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얘네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현금화 시키기가 일단 어렵고, 그리고 너무 사이즈가 커요. 일반인들, 그러니까는 저 같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 혹시 뭐 나 오늘 뭐 금 한 개 뭐 샀어. 아 뭐 가격 싸가지고 그냥 한 개 그냥 샀어. 그냥 한 돈이 아니라 한 괴 괴짝으로. 이런 분 혹시 주변에 계신가요? 그런 방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런 분은 뭐 그냥 그렇게 훌륭하신 분은 굳이 뭐 재방송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튼간에 그런 분은 주변에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그만 환짝 샀어 그냥. 이거는 부의 가치, 그러니까 금은 자산의 가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화폐는요, 여러분 다 허상이에요. 허상,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잡히지도 않는 겁니다. 단지 화폐는 상징이고요, 상징, 대체해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요, 화폐의 시작은 원래는 금이었어요. 금에서 화폐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금이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화폐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동전, 또 다른 금속, 저렴한 금속 또는 저렴한 종이로, 지폐로 대체해버린 거죠. 사실 모든 화폐의 시작이 첫 번째는 금이었습니다. 여튼간에 이건 얘기는 나중에 별 재미없으니까. 자, 여튼간에 지금 이런 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아이템으로 자금을 유입시킨 다음에 그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새로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쉽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이란 말을 안 하고 싶어가지고. 네, 요렇게 이제 그 전반적인 그러니까 융통을 한다고 그러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아이템이 필요해요.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자, 그게 지금 가상화폐입니다. 크립토커런시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런 작업을, 네, 케이트님 안녕하세요. 네, 많은 팬분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지? 80명 들어오셨네. 참. 짐이 없으실 텐데. 네, 여튼간에, 사실 제 방송은요, 저도 이제 다른 전문가님들 방송을 모니터하고, 저도 이제 계속 여러 가지를 보충해야 되다 보니까 같이 모니터하고 그러는데, 제 방송은 사실 그런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네? 패스. 그 질문은 패스하겠습니다. 나그네님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질문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제가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충분하게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차트 분석은요 되게 쉬워요. 사실은요. 그다지 많이 할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얘가 정말 진짜 갈 것이냐 말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뭘 샀는데, A라는 종목을 샀는데, 지금 상승세입니다. 그런데 얘가 여러 가지 문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얘 타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기에서는 얘를 내가 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얘를 가지고 내가 얘를 여기서 살 것이냐, 여기서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얘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크립토커런시를 생각을 할 때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봐요. 요거는 이제 칼럼에서 한번 설명해 든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시장에서 지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코인입니다. 맞죠? 주체가 없어요. 그런데 A라는 종목과 뭐 R이라는 종목과 뭐 E라는 종목은 주체가 있어요. 얘네들 중앙에서 소각을 하기도 하고, 네, 뭐 또는 뭐 소각을 하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중앙에서. 사실은 중앙적 화폐인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이 인프라가 겹쳐 있긴 하지만은 겹쳐 있는 인프라 안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 지들끼리 경쟁 구도이기도 하지만은 상생할 수 있는 구도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G20 재무장관 이후에 회의 이후에 정상회의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되게 긴 호흡이고 긴 얘기고. 유로방은 다 제가 어느 정도 얼추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제가 중간중간에 칼럼을 계속 올리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송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약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방송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까먹었어요. V 국가, I 국가. 그래서,
네, 동전주, 감사합니다, 나그네님. 어우, 되게 열심히 들어주시네. 잘 안 들으실 것 같았는데. 네, 그래서, 요런 국가에서는 지금 각자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자화폐를 개발하겠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런 작업을 하려는 국가들은요, 뭔가, 뭐 군사적인 측면이든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든 하나의 아이템은 하나의 강한 부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사회상이 밝지가 않고 뭔가 문제가 많아요. R 국가도 그렇고 특히 R이 재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군사, 경제, 사회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국가는요. 이것들을 대표해서 뭔가 만들어낼 생각하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정말 이것들이 실현될 것인가 안 될 것이냐를 먼저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이 먼저다 보니. 물론 특수한 나라가 있어요. 이 제이라는 나라는 워낙에 이 경제권에서 워낙에 독특하고 자국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이 정말 강한 부분은 강하고 또 안 되는 부분 안 됐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그런 변곡점이 필요한 시기에 왔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한국의 카드 사용량보다 거의 10분의 1인가? 카드를 안 써요, 얘네들은요. 현금 카드를, 아니 신용카드를, 체크카드조차도 현금을 사용하는 나라거든요, 얘네들은. 그런 의미에서 현금의,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금융의 패턴과 속도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근데 신용카드가 실패했다. 그럼 새로운 게 무엇일까? 그게 크립토커런시라는 거죠. 이게 제2국가의 선택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모 종목이 계속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경나님이었나요?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네, G20에 관련해서, 질문하셨던 분이 오렌지님이셨군요. 오렌지님께,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G20에서는, 다시, 마지막 결론. 그래서, 이건 제 예측입니다. 이건 뭐 절대로 이거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제 예측일 거예요. 자, 3월, 19일까지 간다고 볼게요. 여기 3월, 지금 우리가 여기 또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아마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요. 한 2, 3일 안에. 2, 3일 전에 잠깐 내려올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요때는 좀 생각을 해보자. 요만큼 내가 지금 이익 실어놨으니까 요쯤에서 팔아치우고 2, 3일 지금 남았으니까 그냥 잠깐 좀 내버려 두자. 네. 요때 가격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애매모호하고 중요한 거는 3월 한 15일쯤 정도 되면은 15일, 16일 되면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 어디 나가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맞든 안 맞든 저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맞으면은 쟤 누가 세력 아니야? 이렇게 이게 나오고 틀리면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료방송 들으시는 분은 제 의견이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론 3월 초까지 가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몰라요.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까지 G20 관련 뉴스를 보고 전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한 며칠 앞두고 좀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을까 잠깐은. 그리고 나서는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보하다가 약간 하락하다가 어느 시점 딱 지나가면은 쑥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거고요.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30분이 다 되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30분에 방송 끊을 거예요. 30분에 녹화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진에서, 운영진 팀원들이, 너무 이게 길다고, 네, 방송을 좀 짧게 해달라 말씀하셔가지고, 공식적인 녹방은, 네, 안녕하세요. 관계튼 대왕님, 안녕하세요. 공식적인 답변은 여기서 30분 안에 마실 예정입니다.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아무도 채팅하지 말아주세요. 아까 누가 또 질문을 올리셨는데, 네, 질문 순서대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 눌림목, 시아코인 축하드립니다. 네, 중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필 4대 동전주, 리플 A다, 스텔라 물려있는 분이 어떻게 대처할까요? 트레이딩 좀 중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중기적으로 들어갔다고 쳤을 때, 뭐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중요한 거는 언제, 얼마에 들어갔냐가 중요합니다. 얼마에 들어갔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순트는 워낙에 좀 많이 지금 내려가 있고, 스텔라 지금 움직임이 좀 있었죠? 이 리플은 좀 쭉 움직임 있다가, 31층이요? 높네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전략을 다시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뭐, 1, 2개월, 2, 3개월 버틸 수 있겠다. 수익 안 나와도 괜찮다. 그러면 다른데, 그거는 이제 그 자금 상황과, 아이고, 밸런스님. 네. 에이다 372원이요? 네, 이건 말씀드릴게요.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다 바닥이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지점이. 300, 400대. 여기 지금 저점입니다. 알트코인 1년 장투 보는데요. 지금 여기 들어오지 않나요? 제가, 이 얘기를 다시 안 하려고 지금 되게 노력했거든요? 누가 그러셨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처음으로 충격을 좀 먹어가지고, 하여튼 어떤 분이 무료방에서 저한테, 뭐 맨날 매집,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알트들은 매집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매집을 하십시오.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럼 매집 안 하면 뭐 하실 건데요? 매집하기 싫으면 단타 치시면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중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량주들은 지금 사지 않으면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인 게 제 눈엔 보이는데, 매집하기 싫으시면 매집 안 하시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저를 차단하시면 되는 건데, 처음으로 제가 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매집하셔야 돼요. 뭐,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 종목 5원에 잡았어요. 그 종목 지금 집회고요.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 모 종목 100만 개 있었어요. 100만 개. 100만 개가 지금 집회가 됐습니다.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게 매집 아닌가요? 그러니까 단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수익을 따지면요. 중장기는 단타하고 수익 게임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단타는요. 그냥 기분 좋고요.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장기로 끌고 가잖아요. 인생이 바뀝니다. 자기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요. 인생의 바운더리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훌륭한 전문가님들이 지금 진짜 단타를 오늘도 뭐 우리 이떡상 대표님 진짜 떡상이 지금 황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와 진짜 제가 아침에 한번 슈팅 한번 나오겠는데 비트코인 한번 보긴 봤는데 그걸 또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그래서 야 진짜 이분은 정말 떡상의 황제다 싶었어요. 진짜 아침에 저도 무료픽 잠깐 봤는데 정말 대박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잡으실 분들은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컨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 뭐랄까. 저는 그렇게 단타 대응하고 싶지 않아요. 충분히 저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저점이기 때문에 오르든 내리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팔고자 하는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거는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어떤 방향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던지는 무료픽은요. 뭐 모두를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한 명, 두 명을 향한 거예요. 그냥 저와 투자 성향에 맞으시는 한 명, 두 명이 계신다면 누군가가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시겠지. 요런 거예요.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무료픽 싫으시면은 그냥 여러분, 바람개원님, 그러시구나. 네. 그니까, 제 무료픽 단순해? 저 사람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해?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그냥 저 차단하시면 돼요. 근데 마사님권님 그 부분은 저희 유료방 회원님들에 대한 프리미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패스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마사님권님 조금만 스터디 하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금방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단지 코인 종목에 대해서 연구만 하지 마시고 뉴스를 잘 살펴보시면은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게 좋겠구나라는 게 금방 눈에 보이십니다. 딱 하루만 날 잡고 반자를 쓰시던 주말에 조금 시간을 내시던 커피숍 가셔가지고 노트북 들고 한 넉넉히 3시간 4시간 뒤져보세요. 구글링으로. 네, 스윙으로 가냐고요? 맞습니다. 스윙으로 간다고 하실 표현을 쓰면 원래 안 되는데, 스윙으로 한다는 건 사실은 그 종목에 대해서 이 크고 작게 움직이는 거를 잡아서 치는 건데, 그렇게 또 스윙을 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수익은 샀잖아요. 저점에서, 네, 갑니다. 네, 잠시만요. 저점에서 다시 또 사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종목이 있고, 그냥 끌고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중기이기 때문에. 장기도 따로 있고요. 네, 답변을 다시 한 개 더, 400금융주 답변 끝나신 건지, 잠시만요. 아, 네, 죄송합니다. 나그네님의 질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나그네님이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전략상으로 내가 단타를 쳐야 되는데, 단타도 치고 중기도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자금이 너무 없다. 현금이 너무 없다. 첫 번째는, 네네. 그러시구나. 자, 나그네님의 상황에 맞추시는 게 맞아요. 첫 번째는. 자, 나그네님이, 나는 한 달에 못해도 5%든 10%든 뭔가 수익이 필요해. 첫 번째는 비상금에서 끌고 오면 됩니다. 비상금. 한 가지 팁은 드릴게요. 저희 방에서는요,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단기, 중단기. 뭐 거의 같이 봅니다. 짧게 치는 건데, 거의 하루 이틀 정도로 끌고 가거나, 좀 문제 생기면 좀 길게 아예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중기가 있고요. 장기가 있어요. 그리고 현금 매집이 따로 있습니다. 현금 매집은 자기 월 수입에서 일정 부분 계속 모아 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언제 쓰느냐? 급상승 시기 한번 싹 먹고 나올 때 뺍니다. 한 분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에 쓰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뭐 본인이 정말 자금이 필요하고 또는 지금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쓸 때. 그러니까 결국 제 관점에서 이 코인 트레이딩은요, 자산 운용에 반드시 기반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이 급등하고 하락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면은 비상금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비상금은 거래소에 있으면 안 되고 계좌에 있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플랜은 그거고, 두 번째는 결국은 손절을 치셔야 돼요. 결국은 손절을 치시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종목 중에서 하나를 잡고 이더나 비트로 거래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게 올라갈 때 걔를 현금화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방법. 아니면 지금 사실 종목이 애매해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반토막이라고 뭐 10%, 20%, 30% 요선이면은 프로테이지 맞춰가지고 현금 자금 얼마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것도 사실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네. 답변이 안 돼서 죄송한데요. 이거 참, 네. 그거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고, 다른 그 이상의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포포를 보고 현금 비중 맞춰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 34분을 지났고요. 비트코인 지금 아까 고점 찍고 조금 내려와서 다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클로징 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주말에 이렇게, 네, 주말에 이렇게, 또 제 아는 분이 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미치겠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일단 여기서 클로징 멘트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